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이곳은 오스만 제국 술탄들이 거주했던 토카프 궁전으로 제국의 정치와 궁정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곳으로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곳이랍니다.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긴 메흐메트 2세가 아나톨리아 반도 끝 언덕에 1478년 새로운 궁전을 지어 1856년 돌마 바흐체 궁전으로 옮겨지기까지 무려 400년 가까이 제국의 심장 역할을 했었답니다.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가인 다닐 왕조가 제36대 술탄까지 배출하며 6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찬란한 제국을 유지했던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나라랍니다. 2022년은 제국이 멸망한 지 100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는 오스만 제국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카프라는 이름은 궁전 입구 양쪽에 대포가 배치되어 있어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궁전에는 술탄이 국사를 보는 곳 외에도 술탄의 사적인 공간이 하렘이 있습니다. 술탄의 어머니와 아내 등 가족들이 사는 공간인데요. 술탄 외에 남성은 기본적으로 하렘에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하렘은 술탄의 여인들이 거처한 곳인 만큼 은밀한 곳이어서 유럽에서는 큰 호기심과 태폐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렘은 집안 여인들과 외부의 접촉을 막았던 당시 오스만의 독특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이룬 술레이만 대제는 술탄이 혼인하지 않는 전통을 깨고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예인 록셀란의 매력에 빠져 혼인한 최초의 술탄이었는데요. 술레이만과 휘렘의 성대한 결혼식은 유럽의 사료에만 기록될 뿐 전통을 중시했던 오스만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파격적이었을지 짐작해 봅니다.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623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 기본은 왕위 계승에 있다고 합니다. 오스만 역사는 광대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600년간 왕자를 내어놓지 않았던 오스만 왕가의 역사인데요. 그들은 군주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행과 제도로 왕가를 통제했습니다. 유명한 형제살해법이나 세장의 관행도 하나의 제도였으며 이슬람 세계의 다른 무슬림 왕조들이 긴 역사를 통해서 축적하고 계승되어 온 지배조직, 법, 관습과 칭호, 통치 기술과 이념들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변형하여 자신들만의 것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과 포용의 통치 방식에 그 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가 혼재된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제국을 성장시킨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국교로 했지만 국가의 절대 가치를 종교에 두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다른 나라들을 회유하여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데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밀레트 제도와 데부시름의 제도가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을 정복한 메흐메트 2세는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긴 후 폐허가 된 이스탄불을 재건하기 위해 거주를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주고
종교를 묻지 않고 땅과 집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탄불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 최고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지만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다 보니 갈등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흐메트 2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밀레트는 민족을 의미하는 아랍어 밀라에서 나온 것으로 같은 종교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각각의 종교 정치 공동체를 말합니다. 각 밀레트는 지즈야를 비롯한 세금 납부와 군대에 가는 의무만 지키면 기독교는 물론 유대인에게도 자신의 밀레트 내에서는 독자적인 관습과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에는 이슬람교도, 그리스 종교도, 아르메니아 크리스트교, 유대교도의 밀레트가 공존하였는데 각 밀레트 구성원은 개종하여 다른 밀레트로 옮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국을 구성하는 민족만 해도 알바니아인, 세르비아인, 체르케스인, 그리스인, 아랍인,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등 매우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는 점령지 거주민에게 차별적인 인식을 받지 않게 해 그들의 거부감을 줄여 안정적으로 식민지를 정착하게 하고 다양한 민족적 요소를 통합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600년 이상 제국을 유지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세기 종교보다 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열풍이 유럽에 불면서 인종과 언어를 고려하지 않는 종교 공동체인 밀레트가 흔들리게 됩니다. 소수 민족들의 독립열망과 제국 분열을 획책하는 열강들의 이권 개입으로 결국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데브시름에는 정복지의 기독교도 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후 훈련을 통해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가 되거나 관료로 양성하였던 오스만의 인재로 키우는 등용제도인데요. 소년 징집제도 혹은 소년 공납제도라 불리웁니다. 오스만은 이 제도를 통해서 오스만 왕조의 기둥이 될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내 오랜 기간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데브시름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필요할 때는 매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정복지의 다양한 민족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발칸반도를 정복한 오스만 제국은 피정복민들의 저항을 우려하여 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회유책으로 데브시르메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능력에 따라 이들은 총독이 되기도 하고 재상이나 대재상까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그들의 능력은 인정했음에도 데브시르메로 징용된 노예들은 출세한 후에도 신분은 노예로 유지시켰다는 점인데요. 이들을 카프쿨루라 불렀다고 합니다. 지배 엘리층을 이루었던 이들은 법적으로 노예였기 때문에 술탄은 자의적으로 그들을 처형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신하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어 술탄이 중앙 집권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17세기 이후 카프쿨루는 군주를 견제할 만큼 힘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국의 확장이 둔화되면서 17세기 이후로는 오스만 관료 귀족들에게 점차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데브시름의 징집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사 제도로
술탄의 친위 부대인 예니체리 외에도 군사 제도 겸 지방 통치 제도인 티마르 제도가 오스만 왕조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술탄의 직할지를 제외한 각 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무슬림 전사에게 지역 내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주는 대신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를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징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를 티마르 토지라 하고 징세권과 참전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티마르 기마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서양의 봉투를 가진 영주처럼 그 토지의 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징세권만 가진 사람이었고 세습되지도 않았고 일대로 그 권한은 끝이 났습니다. 무라트 1세부터 제국의 심장부인 발칸과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시행된 티마르 제도는 제국군의 주력이 될 병사들을 공급해 주어 중앙 집권 강화에 도움이 된 제도입니다. 티마르제는 세금을 징수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대규모 엘리트 기병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데부시르메와 함께 오스만 제국의 기둥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정복지 확장의 둔화와 대포의 등장으로 기병이 필요 없게 되면서 직접 세금을 매기는 토지로 점차 전환되어 갔다고 합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의 개혁가인 마흐무트 2세는 유명무실한 티마르 제도를 폐지하고 해군과 지방 군사 제도를 정비하게 된답니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계사 도움이 되었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